수원초등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진일 선생님입니다. 우리 시간에는 비례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이제 비례식에 대한 설명을 보기 전에 이 낱말 가지고 한번 비례식이 어떤 의미일지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지. 한자어예요, 비례식은. 그래서 이게 비교할 비고요. 내가 법내, 규칙, 내자입니다. 그래서 한자, 낱말만 놓고 보면 비례식은 비교하는 규칙을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비례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낱말 뜻만 가지고 놓고 보면 비례식이 무엇인지 확 와닿지 않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단 낱말이 이런 한자로 만들어져 있구나라는 것만 여러분이 알고 교과서 속에서 비례식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1번. 지혜가 사진작가 직업체험에서 찍은 사진을 컴퓨터로 옮겨서 편집하려고 합니다. 사진기 화면과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길이를 비교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 이 사진과 이 사진의 길이를 한번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비교할 때는 무엇으로 나타낸다? 그렇다. 비로 나타낸다 또는 비율로 나타낸다. 아래에서 보면 표를 보고 사진기 화면과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보면 사진기에 있는 화면의 사진은 가로가 6cm고요. 세로가 4cm죠.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은 가로가 18cm고 세로가 12cm입니다. 이것의 가로와 세로의 비를 구해 보아야 되니까요. 그냥 써주면 되겠죠. 6대 4.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은 18대 12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걸 생각해 보면 B로 나타냈으면 이 B를 가지고 뭐를 구해야 될까요? 그렇지. 비율을 구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위에서 구한 두 B의 비율을 각각 구하고 비교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사진기. 자, 사진기의 비율. 이제 컴퓨터 화면 비율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자, 사진기 화면에 있는 사진의 비율은 얼마죠? 그렇지. 4분의 6이 되겠죠. 자, 컴퓨터 화면에 있는 사진의 비율은 얼마일까요? 그렇지. 12분의 18이 되겠습니다. 자, 비교해보라 그랬으니까 일단 기준량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같게 해줘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같게 해줄 수 있을까? 그렇지. 각각 3을 곱해주면 4, 3, 12, 6, 3, 18 이렇게 기준량을 갖게 해줬더니 어때요? 그렇지. 두 B의 비율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사진기 화면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과 컴퓨터 화면의 가로와 세로의 비율은 어떻다? 비율은 같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비율이 같은 두 B 6대 4와 8대 1을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면 좋을지 말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먼저 봐버린 친구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6대 4 비율로 나타내면 뭐였어요? 그렇지. 4분의 6이었죠. 4분의 6이었고 18대 12 비율로 나타내면 12분의 18이었는데 이 두 개가 같아요. 자, 그러면 결국 얘랑 얘도 뭐 같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식으로 나타내면 좋을지 말해봅시다 라고 하면 6대 4를 18대 12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교과서의 설명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왔습니다.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 이 녀석을 이용하여, 이 녀석이 뭐예요, 여러분? 이 녀석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이 녀석을 같음을 나타내는 기호라고 해서 같을 등자를 써서 얘를 등호라고 합니다. 등호. 얘 이름은 등호예요. 자, 근데 선생님이 가르치다 보면 몇몇 친구들이 이거 는이요, 는. 4 더하기 2는 유혹할 때 4 더하기 는이잖아요. 는. 이거 는이에요. 뭐 이렇게 는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알았죠? 이 녀석 이름은 뭐다? 등호다.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수학에서 좀 상식입니다. 알았죠? 자, 비율이 같은 투비를 기호 이 녀석 등호를 사용하여 6대 4는 18대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식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다. 비례식이라고 한다. 자, 비의 규칙을 나타내는 식을 비례식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이용하여? 등호를 이용하여 두 비가 같음을 나타내는 식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다. 비례식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 비례식 이렇게 쓰다 보니까 새로운 용어 두 개가 생겼죠? 새로운 용어가 두 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에 대한 설명도 보면 비례식 6대 4는 18대 10이랑 같다라는 식에서 바깥쪽에 있는 6과 11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다. 바깥쪽에 있는 6과 11을 외항이라고 한다. 이 외자도 여러분 한자 말이죠. 바깥외. 그러면 실외 할 때, 이거 실외는 어디예요? 그렇지. 바깥이죠. 건물 바깥.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이 바깥 외자, 똑같은 외자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항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다. 외항이라고 한다. 바깥이 있으면 반대로 어디가 있을까? 그렇지. 안이 있겠지. 그래서 안쪽에 있는 4와 18. 안쪽에 있는 4와 18을 안내자, 이러면 실내 할 때 쓰는 이 내자랑 같은 내자입니다. 안내. 자, 이 내자를 써서 안쪽에 있는 항이라고 해서 내항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새로운 용어 내항, 비례식이 있고 비례식에서 내항, 외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 비례식이 무엇인지, 비례식에서 내항과 외항이 무엇인지 각각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비례식을 이용하여 비의 성질을 나타내어 봅시다. 그렇지. 비의 성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죠. 비의 성질. 한번 선생님이 써주기 전에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시 한번 빨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렇지. 비의 성질 무엇이었어요? 맞아요. 무슨 항과 무슨 항에? 그렇지. 앞에 있는 전항과 뒤에 있는 후항에 비의 성질은 전항과 후항에 무엇이 아닌, 그렇지. 0이 아닌 수를 뭐하거나 뭐해도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비율은 같다라고 하는 것이 비의 성질이었습니다. 나누어도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비율은 같다. 라고 하는 게 비의 성질이었죠. 자,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나타내 보래요? 그렇죠. 비례식을 통해서 한번 나타내 보라고 합니다. 자, 3대 4는 전항과 후항에 2를 곱한 무엇과 그 비율이 같습니다. 라고 했네요. 자, 3대 4. 전항이 뭐예요? 그렇지. 3이 전항이죠. 후항이 뭐예요? 그렇지. 4가 후항입니다. 전항과 후항이 각각 몇을 곱하래요? 그렇지. 각각 2를 곱하려고 하네요. 이걸 비례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3대 4는 전항인 3에 2를 곱한 무엇과 6대 후항인 4에 2를 곱한 8. 6대 8과 그 비율이 같습니다. 그리고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3대 4는 6대 8과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3대 4는 전항과 후항이 2를 곱한 6대 8과 그 비율이 같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위 비례식에서 외항과 내항을 말해 보세요. 외항, 무슨 외자? 그렇지. 바깥 외자예요. 바깥 외자. 내항, 무슨 내자? 그렇지. 안내.
3대 4는 6대 3. 총 4개의 항이 존재하죠. 3, 4, 6, 8이라고 하는 총 4개의 항이 존재하는데 바깥에 있는 녀석은 뭐예요? 그렇지. 3과 8이죠. 그래서 외항은 3과 8이다. 자, 다음으로 내항. 안에 있는 3, 4, 6, 8 중에 안쪽에 있는 안에 있는 항은 어떤 무엇과 무엇이에요? 그렇지. 4와 6이죠. 그래서 내항은 4와 6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14대 63은 전항과 허항을 7로 나눈 무엇 대 무엇과 그 비율이 같습니다. 그렇지. 이것을 한번 비례식으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먼저 한번 좀 풀어보세요. 선생님 좀 기다려 줄게요. 동영상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먼저 풀고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풀었나요? 자, 그러면 먼저 14대 63에서 전항과 호항을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지. 14는 전항일까 호항일까? 땡땡 앞에 있으니까 전항이 되겠죠. 63은 땡땡 뒤에 있으니까 호항이 될 것입니다. 전항과 호항을 몇으로 나누었대요? 그렇지. 7로 나누었다고 하죠. 14를 7로 나누면 얼마예요? 그렇지. 7이 14니까 2가 되고요. 63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전항을 7로 나누었으니까 호항도 7로 나누어줘야 되겠죠. 63을 7로 나누면 7, 9, 63이니까 63 나누기 7은 9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실 14대 63은 무엇과 같다? 그렇지. 2대 9와 같다. 그 비율이 같다. 그리고 비례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위 비례식에서 외항과 내항을 말해 보세요. 위 비례식. 지저분하니까 선생님이 다시 써줄게요. 14대 63은 2대 9와 같다라고 하는 이 비례식에서 외항과 내항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항, 그렇지. 바깥 외자, 바깥에 있는 항, 총 4개의 항 중에 바깥에 있는 녀석은 그렇지. 14와 19이죠. 그래서 외항은 19란다. 그럼 9죠. 외항은 14와 9가 되겠고요. 내항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내항은 안내자, 안쪽에 있는 항, 이 두 개의 항, 63과 2가 되겠죠. 그래서 63과 2가 내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 문제들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한번 풀어볼까요? 자, 3번.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 비례식을 세워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비례식을 세우기 위해서는 일단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쭉 봤더니 어때요? 모양이 분수도 있고 소수도 있고 엄청 큰 자연수들도 있네요. 자, 우리 이 시간 전에 무엇에 대해서 배웠지? 그렇지.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 방법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분수나 소수로 나타내 있으면 무엇으로 나타낸다? 그렇다. 일단 자연수로 나타낸다. 자, 자연수로 나타내는데 너무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그렇다. 두수. B에 나타난 두수의 무엇을 찾아서 그렇지. 최대 공약수를 찾아서 나누어 준다. 또는 최대 공약수 찾기가 귀찮으면 나누어지지 않을 때까지 어떻게 한다? 똑같은 수로 계속 나누어 간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는 방법이었죠. 그 방법을 사용해서 선생님이 차근차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여러분 동영상 멈추고 잠깐 여러분이 먼저 풀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3대 2, 이미 간단한 자연수의 비죠. 4대 3도 이미 간단한 자연수의 비입니다. 자, 2분의 1 대 3분의 1. 그렇지. 이건 분수니까 자연수로 나타내야 됩니다. 분모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면 2와 3의 무엇을 찾아서? 그렇지.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각각 곱해주면 되겠죠. 2와 3의 최소 공배수는 얼마예요? 맞습니다. 6입니다. 자, 2분의 1에도 6을 곱해주고 2분의 1에도 6을 곱해주고 3분의 1에도 6을 곱해주면 어떻게 될까? 2, 3은 6, 3, 2, 6 해서 얘는 3대 2가 되겠네요. 여기 있네. 자, 이거는 그렇지. 150대 100인데 같은 수로 나누어져야 나누어지지 않아요. 나누어지죠. 자,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150대 100, 딱 봐도 0 떼고 생각해보면 15, 10 최대 공약수를 찾으면 얼마예요? 그렇지, 최대 공약수는 50입니다. 50. 50이니까 각각 50으로 나눠주면 150 나누기 50은 얼마예요? 150 나누기 50은 그렇지, 3이죠. 3이고 100 나누기 50은 얼마일까? 그렇죠, 2죠. 그래서 이 녀석도 간단한 자연수로 비로 나타냈더니 3대 2네요. 다음 마지막으로 0.8대 0.6 이것도 간단한 자연수 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단 소수를 무엇으로? 그렇지, 소수를 자연수로 바꿔주면 자, 전항과 후항에 각각 10을 곱해주면 0.8 곱하기 10은 8이고요. 이거 숫자가 좀 너무 작네. 8이고요. 0.6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그렇죠, 6이죠. 자, 일단 8대 6인데 여러분 8대 6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낼 수 있죠. 그렇지, 각각 얼마로 나누면 돼요? 맞습니다. 전항과 후항을 다시 2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8을 2로 나누면 4가 되고요. 6을 2로 나누면 3이 됩니다. 그래서 0.8대 0.6은 4대 3이랑 같네요.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 비례식을 세워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3대 2가 있고요. 이 녀석하고 2분의 1 대 3분의 1이 같죠. 그리고 또 뭐도 같아요? 맞아요. 150대 100도 3대 2랑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비례식을 써보면 일단 3대 2는 2분의 1 대 3분의 1과 같다. 이거 하나 있고 또 하나. 그렇지, 얘하고도 같죠. 그래서 3대 2는 150대 100과 같다. 또 뭐랑 같아요? 그렇지, 얘 두 개 같죠, 둘이.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2분의 1 대 3분의 1은 150대 100과 같다 라고 써줄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하나 4대 3도 있죠. 4대 3 아까 뭐랑 같았어요? 그렇지, 0.8대 0.6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4대 3은 0.8대 0.6과 같다라고 하는 이런 비례식들을 써줄 수 있습니다. 우리 총 몇 개의 비례식을 썼어요? 그렇지, 총 4개의 비례식을 써 보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또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2분의 이렇게 되는 2분의 1 대 3분의 1은 3대 2와 같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시간 비례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비례식에서 외항 그리고 내항이라는 녀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 비율이 같은 두 비율을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다, 비례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비례식에서 총 4개의 항이 있는데 바깥쪽에 있는 2개의 항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그렇다, 외항이라고 부른다. 안쪽에 있는 2개의 항을 무엇이라고 부른다? 그렇다, 내항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이제 비례식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여러분, 비례식의 성질 별 탈 없이 이해하려고 하면 외항과 내항을 여러분 비례식에서 잘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비례식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